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아이폰 X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괜찮은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암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앱을 설치할 때도 자신의 계정을 인정하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또는 다른 앱에서도 이걸 지원하게 되면 얼굴 인증만으로 잠금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결제를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처음에 실제로 잠금 해제를 할 때 얼굴 쳐다만 보면은 바로 자물쇠가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할 때 실제로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앱을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버튼을 두 번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 누르면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 바로 앱이 설치가 진행되게 되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얼굴 쳐다보는 것만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하거나 하는 게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를 부르려면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 쪽을 길게 누르면 시리가 동작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을 전망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있는데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말하고 떼면은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시리야 말하고 어떤 명령을 말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근데 누르고 바로 뗀 동시에 동작을 하게끔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날씨는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섭씨 16도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갤럭시 노트 에이스 쓸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썼던 기능인데요. 누르고 말하고 바로 떼면 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명령 수행이 가능합니다. 손전등을 쉽고 간단하게 켤 수 있는데 잠금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손전등 버튼을 길게 깊게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진동이 한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가 켜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꾹 누르면은 꺼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길게 끽 눌러주면 카메라 동작 하게 됩니다. 한 번만 가볍게 이렇게 누르는 것만으로는 동작하지 않고 깊게 눌러야 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문자를 보낼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애니모티콘을 이용하면은 얼굴이 움직이는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좀 재미있는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캐릭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제가 움직이면 그거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움직이게 되고요. 말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모양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녹화 버튼 누르면 그때부터 녹화를 하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내용을 녹화를 하고 이 내용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같이 녹음돼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화면 중앙 정도를 누르고 왼쪽으로 밀면은 바로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기본으로 있는 카메라에서는 바로 QR코드를 인식을 합니다. 별도로 QR코드를 인식하는 앱을 설치할 필요 없고요.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QR코드로 가져가면 바로 QR코드를 인식을 하고 선택을 누르면 바로 사이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웹서핑을 하다 보면 계속 내리다 보면 스크롤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맨 위로 올리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왼쪽이나 오른쪽 위에 부분을 두 번 누르면 바로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되게 되므로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아이폰 X의 전원 끄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른다고 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시리만 동작하게 되는데요. 끄려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과 왼쪽에 있는 볼륨 아래 버튼 또는 위로 버튼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동시에 눌러 상관없고 양쪽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이쪽도 누르고 이쪽도 누르고 이 두 개 중에 버튼 아무거나 눌러 상관없고요. 동시에 눌러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전원 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밀어서 전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보면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5번 클릭으로도 사용 가능한 걸 켜놓으면 양쪽을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긴급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건강 앱에서 긴급 연락처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 설정해 놓으면 그 부분으로 바로 전화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이 화면이 뜨면 긴급 구조 요청을 미루면은 바로 SOS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영상을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영상이 재생 중입니다. 옆으로 돌려서 최대화가 됐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쪽에 약간 검은색 부분이 생깁니다. 이 이유는 이 부분 디스플레이가 약간 이쪽으로 이 위가 올라와 있고 이쪽은 디스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한쪽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영상은 원본 영상이고요.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최대화해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 이쪽 부분까지는 매끈하게 나오고요. 가장자리 부분은 물론 깎여서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은 이쪽 부분은 이만큼 화면이 파여서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선명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화면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좀 거슬린다면 화면 축소를 해서 원본 영상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화면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좀 더 큰 화면을 보고 싶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이 부분이 좀 가려지더라도 최대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위해서는 창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창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앱을 실행시켰을 때 만약에 이전 앱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밑에 바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밀면은 이전 앱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 전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홈 버튼이 사라졌지만 이 부분은 홈 버튼처럼 홈 버튼이 기능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을 이전처럼 여러 개 보이면서 이전할 수 있는데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잠깐 멈춥니다. 그러면 이전으로 이렇게 이전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전 앱을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밑에서 올리고 오른쪽으로 밀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올리고 잠깐 멈추면 진동이 생기고 이렇게 이전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앱을 실행하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많아져서 스마트폰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전 작업을 움직일 때 창이 너무 많이 떠 있으면 번거롭게 되는데요. 닫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밑에서 위로 올리고요. 지금 창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건 밀어 올린다고 해서 이 창이 닫혀지질 않습니다. 창을 길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뜨게 되고요. 이걸 누르면 창이 닫히게 됩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은 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팁 아닌 팁인데요.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꺼서 없애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빨리 끄는 방법은 손가락을 여러 개 올리고요. 여러 개를 밀어서 올리면은 빨리 여러 개 탭을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려면 볼륨 업 버튼과 전원 버튼을 같이 눌렀다가 바로 떼면은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캡처된 화면을 선택을 하면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개의 펜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컬러도 이용해서 선택하고 이 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크기를 자른다거나 여러가지 편집을 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캡처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다시 또 공유도 바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캡처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절차를 좀 한 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어 센터의 기능을 확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을 쓸어 내려보면 제어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제가 몇 가지 기능을 추가를 더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 추가를 해서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추가하려면 설정 들어가서 제어 센터에 들어갑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제어 항목 사용자화 하겠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고 밑에 보면 제어 항목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모도 있고 사용법 유도 손쉬운 사용 단축키 여러가지 있는데 자신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두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해 놓고 쓸어내리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등록해 놓고 써보시면 무척 편리합니다. 화면 녹화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추가를 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제가 매빅 프로 드론을 쓰고 있는데
메이비 프로를 아이폰과 연결시켜서 하늘 날렸을 때 이 화면 자체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좀 더 유용하게 강좌로 쓴다거나 여러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게임하는 장면을 녹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면 들어갔을 때 그런 강의를 만들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제 항목에 들어가서 제가 녹화를 누르면 녹화가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녹화를 길게 누르면은 설정이 가능한데 마이크와 오디오 켬 해서 이걸 마이크도 같이 녹음이 가능합니다. 화면 기록을 선택을 하면은 기록 시작을 선택하면 기록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 왼쪽에 초시계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러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도 녹음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디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강의를 만들면 이게 그대로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왼쪽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녹화를 중단시킬 수 있고요. 중단되면 바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기록이 되면 지금 아래에 보면 바로 동영상이 생성된 게 확인되고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서 강의 용도로 만든다거나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8도 그랬지만은 아이폰 10도 비디오 녹화를 할 때 4K에 6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실행시켜 보면은 동영상으로 비디오 들어갔을 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느낌이. 지금 캠코더는 4K 30프레임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느낌을 그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찍어보면 아주 부드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보면 짐벌 같은 데 올려서 촬영할 때도 좀 더 깨끗한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FHD보다는 4K에 60프레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트루톤이라고 해서 어떤 조명 아래에 서든지 비슷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약간 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이런 기능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블루라이트 필터를 적용시켜서 좀 청색 계열 빛을 좀 줄이고 싶을 때는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켜서 좀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노란색의 약간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눈이 원래 보는 색깔이 좀 이상해질지언정 눈은 조금 편안해지긴 합니다. 청색 계열은 확실히 그 눈의 피로도를 더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폰 더 가까이 본다거나 아니면 또 어린 자녀들이 꼭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서 본다거나 할 때는 이 옵션들을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면은 키보드 이렇게 해서 키보드 타이핑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한 손으로 이렇게 타이핑 하려고 하면 이쪽 끝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키보드를 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러면 밑에 다국어 이렇게 버튼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은 키보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밀면은 한쪽으로 좀 돌아 움직여서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좀 편리해집니다. 이쪽으로 밀면은 이 손으로 조작할 때 좀 편리해지겠죠. 화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사용해 봤는데 제가 손가락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은 저도 좀 생각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키보드가 한쪽으로 몰아져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0은 무선 충전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방수도 가능하고요. 비를 맞거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없고 젖은 상태로 그냥 무선 충전대에 올려도 무선 충전이 잘 됩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던 무선 충전기에서는 다 대부분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선 충전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미 기존 사용하시던 무선 충전 패드에 가볍게 올려서 무선 충전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은 뭐 여러가지 만들어서 올려보긴 했는데 뭐 그 이외에 뭐 자잘한 여러가지 팁들도 많이 있겠죠. 혹시 제보해 주시면 저도 한번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